네, 프로야구가 오랜만에 관중수 제한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구장 안에서 치맥도 즐겁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또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에 뛰던 김광현, 양현종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경기질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고요. 근데 프로야구 흥행이 생각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자, 모레까지 집계를 보니까 개막 첫 45경기와 비교했을 때 2019년하고 차이도 상당히 난다라고 합니다. 자, 관중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19년 그때는 이제 다 볼 수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네. 예, 보게 되면 네. 2019년 개막 첫 45경기의 총 관중이 네. 54만 1,489명이었습니다. 네. 평균 12,033명이었는데 네. 올해는 36.1%가 관중이 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주목할 만한 시점이 뭐냐면 거기다 2019년에는 개막 2연전에서 5경기 매진이었는데 네. 지금까지도 프로야구 매진 사례가 없습니다. 예,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프로야구 역대 최소 관중을 보게 되면 거의 다가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에 이제 시즌 순위가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렇죠. 정해졌을 네, 때 정해졌으니까 순위가 예. 굳이 야구장에서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4, 5월 달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최소 관중. 근데 지금은 관중이 너무너무나 시즌 초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프로야구 저 해설도 오래 해봤습니다만 네. 보통 구단은 4, 5월 달에 관중을 매진 사례, 관중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4, 5월에 돈을 벌어서 예. 비수기인 9, 10월을 버텨낼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사도 4, 예. 5월 달 시청률을 올려놓은 다음에 네. 9, 10월 달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즌 개막 이 4월은 역사상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4월입니다. 예. 네. 제가 인사를 안 드렸어요. 네. 박동희 야구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긴 한데요. 네. 자,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거리두기 해제가 지금 될 것 같은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지만 네. 해제가 되고 자, 그러면 야구장에서도 좀 더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아직까지 조금 불안해서 못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그 야구 팬들이 예. 대한민국 야구장에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하나는 예. 육성 응원을 하기 위해서. 저는 좀 그런 의미가 네네. 큽니다. 예.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한국을 가리켜서 뭐 지상 최대의 예. 노래방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 그 육성 응원이 금지돼 있고 네. 그런데 치맥, 치킨과 맥주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단 이 돔구장, 이 실내인 그쪽 돔에서는 아직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육성 응원이 좀 풀린다면 에헤. 어느 정도 관중이 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고척돔 네네. 키움 히어로즈 홈입니다. 네. 야, 12일, 13일 관중수가 와, 이 몇 명입니까? 12일은 774명, 13일은 893명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저도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제는 좀 늘었어요. 어제는 좀 늘어서 1,020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 1,020명 가운데 허수가 있었을 거예요. 허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땐 1,000명 이하였었는데요. 네. 고척돔이 수용 인원이 16,200석인데 그러니까요. 점유율이 지금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근데 특히나 이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네. 대한민국 유일한 돔구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못 갔지만 네. 상당히 쾌적하고 좋거든요. 거기 가면요. 네네. 근데 뭐 날씨 핑계 댈 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가면 돼요. 네. 무조건 경기하는데요. 뭐. 뭐저 우리 박시영 여사 야구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에이전트도 하니까 감사합니다. 왜 보시기에는 왜 키움만 유독 관중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치맥 같은데요. 제 개인적 생각인데 왜냐하면 네. 키움에 올해 네. 그 메이저리그 유명한 그 푸이그가 그렇죠, 왔어요. 그렇죠. 저는 볼거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지 않은 거는 네. 암만 제가 생각을 해봐도 네. 맥주하고 치킨을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 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제가 주목했던 거는요. 고척돔 이 키움 홈 경기에 여성 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여성 팬들이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사실 여성 팬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여성 팬 많이 유입이 됐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은 실수와 그리고 많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하면서 특히나 여성 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키움 같은 경우 또 구단주였던 이장수 전 대표가 수감 생활까지 했던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도 네. 일으키고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개막
고척돔 개막 경기 때 오세훈 시장이 시구를 했었거든요. 네. 이거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아, 그것도 뭐 정치적입니까? 어떤 겁니까? 프로야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키움 히어로즈를 아하. 시장에 나가서 시구를 해줬는데 고척돔 역시도 가장 문제가 많은 제가 뭐랄까 이게 고척돔이 원래 400억으로 시작했던 야구장인데 예. 2천억이 넘어갔어요. 이 관중이 2만석도 안 되는 돔구장이 이게 총 그냥 3천억 들어갔을 텐데 3천억짜리 이 만석대 돔구장은 지구상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은 구단이 시장에 나갔다는 이유는 뭐냐면 만에 지금 야구에서는 키움 문제를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연고지 이 시장이 보호해준다는 느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키움의 이 관중 실패는 가장 큰 문제 키움 이 자체입니다. 키움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준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특히 여성 관중들이 좀 많이 안 오는 거 일탈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프로야구 선수들 일탈 문제. 네네. 그 KBO가 좀 대책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중요한 조사를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면 네. 3월 18일 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뭐였었냐면요. 귀하께서 올해 프로야구가 팬들을 위해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첫 번째가 선수 일탈 행위 및 교육, 두 번째 경기 시간 단축, 세 번째가 팬 서비스 강화, 네 번째가 야구장 개축, 다섯 번째 국제야구 성적이었는데 네. 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프로야구가 되살아나려면 그게 선수 일탈 행위 및 교육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25.7%였고요. 사인회든 팬 서비스 강화가 11.2%였어요. 그런데 이게 특히나 10대, 20대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선수 일탈 행위 및 교육이었는데 네. 지금 KBO를 보게 되면 신임 허구현 총재께서 야구장 인프라만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이거 정말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아하. 지금 야구 팬들은 새 야구장 신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선수들이 진짜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과 그리고 선수들이 제발 프로야구 선수다운 그라운드 밖에서 사생활을 보여달라는 건데 지금 이 KBO의 모든 관심은 야구장 개축인데 왜냐? 야구장 개축하면은 빵 부스러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MZ세 10대, 20대한테 야구를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참 아쉽다고 봐야겠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네.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네. 한데 한 40대 이상은 좀 있지만 네. 젊은 20대가 없는 것 같아요. MZ 세대가. 맞습니다.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탈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젊은 팬 유입하기 위해서 MZ 위원회도 KBO에서 했다고 하는데 네.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직 신임 총재 온 지 얼마 안 예. 되셨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재미난 일을 들었는데 네. MZ 세대를 좀 유입을 시키겠다 해서 무슨 회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2시간 동안 회의 동안 허구현 총재 혼자 1시간 30분을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회의 뭐하러 하냐는 거죠. 말씀하시기 좋아하시기도 하고 뭐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프로가 잘 되려면 허구현 씨가 말씀을 정말 줄이셔야 돼요. 네. 바른 말 많이 하시네요. 지금 박태희 기자님. 허구현 총재님 아마 이 라디오 들으실 수도 있는데 아주 좋은 의미에서 하신 거니까요. 그럼 네네. 자, 야구 지금 순위도 좀 보면 뭐 SSG나 뭐 LG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SSG 같은 경우는 어제 아까운 안타까운 네. 저 심판 판정 때문에 그 연승에 멈추긴 했는데요. 10승 1패인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미 SSG가 잘할 것 같았던 게 선수도 좋지만 프론트가 참 괜찮아요. 프론트가 좋다. 네, 저는 프로야구 성적의 절반은 프론트가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저도 많이 비판했던 게 왜 프론트가 월권을 행사하냐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바뀐 게 10년 전부터 바뀌었던 게요. 네, 프론트가 강한 팀이 잘해요. 근데 예전에 이 얘기 좀 드리는데 팀 얘기할게요. LG 팀이 이제 서울을 연결한 팀인데 LG 팀이 프론트가 너무 구단에 간해하다 보니까 LG 팀이 사실 우리 서울의 LG 팬들 꿈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이후로는 좀 우승한 적이 없거든요. 프론트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차명석 단장이 온 이후로 많이 바뀌었죠. 팀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성민규 단장이 전 무척 잘하고 있다고 봤는데 제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건 삼성 라이온즈의 홍준학 단장. 삼성 라이온즈요? 좋아하시죠?
아유 뭐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그냥 마음적으로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보기 좀 잘하는 팀은 예. 밑에서부터 이 단장이 계속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삼성은 정말 밑바닥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것들이 프론트의 노력이 크지 않았나. 네, 반면에 네. 한화나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아하. 네, 프론트가 약해요. 예. 네, 네. 프론트가 너무 개입해서도 안 되고 프론트는 말 그대로 외적인 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감독이나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외적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좀 선진화된 것 같아요. 롯데나 지금 말씀하신 롯데나 SSG나 LG나 뭐 삼성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SSG 얘기를 좀 해야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 구단주가 잘하고 있는 거죠. 관심이 많으니까 잘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럼요. 아주 잘하고 또 아마야구 같은 예. 경우도 대회를 하나 만드셨잖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예, 예.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관심을 그렇게 기울여주고 그리고 하나는 프로야구의 새로운 아이콘이 생긴 거예요. 아이돌이 생긴 거예요. 아이돌이라고 예, 할 수 그게 있습니까? 바로 저는 그렇게 봐요. 구단주가 이렇게 나서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프로야구가 지금 흥미거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흥미거리가 생긴 것 같은데 또 제가 듣기로는 선수단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나 봐요. 네, 그 야구를 즐기지 그 도를 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 저 프로야구 사상 아주 특이한 구단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용진 구단주를 좀 얘기하는 건데 네. 또 NC도 김택진 네네. 또 대표님인데 네. 하여튼 두 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야구를 되게 좋아하고 야구장에 가끔 오기도 하는데 네. 크게 또 개입은 안 한다 하고 그래서 아이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겠죠. 이제 또 뭐 거리두기 해제도 되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경기장으로 찾아갈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가장 반성하는 게 있다면요. 9, 19단이 만들어질 때 네. 저도 굉장히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실수했던 거는 9, 19단이 야구인들의 일자리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하.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프로야구 팬들의 볼거리가 더 확대되는 계기였나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이 적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8개 구단이 나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때가 프로야구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프로야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야구도 많이 늘어나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초교 그리고 초교 야구부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적습니다. 너무 네네. 적습니다. 리틀 야구도 지금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풀뿌리 야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가져야 된다. 예컨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가 지금 적은데 프로야구단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대학교 야구가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뭐 지금 독립야구 얘기하는데 독립야구보단 선수들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실업야구가 좀 확정이 돼서 이왕 10개 구단이 한 거 좀 더 경기력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구단의 인프라까지 말씀 주셨는데 다음 주에 우리 야구 덕후 볼 때는 좀 진짜 야구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구 덕후 박동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